도올 김용옥 선생은 2024년 5월 28일 포항 강연회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30일 해월 선생의 유어지인 검등골을 비롯하여 기일리와 흥의 매살리 등을 사전 답사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마하트마 간디가 없냐? 나는 마하트마 간디 몇천 배 위대한 해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날 검등골 답사에 앞서 마북저수지 당산나무 공터에서 35년 만에 다시 찾은 검등골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인도에 간디가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몇천 배 위대한 해월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답사에는 박현수 신권면장과 신권면민 대표들, 동대의 문화연구소, 이석태 이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통나무 출판사 관계자가 함께했다. 검등골은 마북저수지에서 출발하여 약 1시간에 걸친 산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다. 잦은 태풍으로 인해 검등골로 가는 길이 유실되어 자갈밭으로 변했고 안내 표지판 등이 쓰러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힘든 산행 끝에 도착한 옛 집터 입구에서 이석태 이사장이 그곳에 대해 설명을 전했다. 집터에 도착한 일행은 주변을 둘러본 뒤 해월 선생 초상을 모시고 일행들과 함께 예를 올렸다. 집터 주변,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을 둘러보았는데 집터 사이에 석축과 화장실로 추정되는 항아리도 묻혀 있었다. 도올 선생은 해월 선생이 수행 중 천어를 들었다는 집터 주변의 계곡을 찾아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해월 선생이 기거했던 집터를 둘러본 답사단 일행은 해월 선생의 초상을 모시고 예를 표한 후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도올 선생은 마북저수지 뚝에서 괴령산과 검등골을 바라보며 이곳 마북저수지의 해월 둘레길 조성과 유어지 복원, 해월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올 선생은 35년 전 걸어다니는 동학이라 불렸던 사맘장 표영삼 선생과 함께 검등골을 답사했고 그날 함께한 동학도인에게 남겼던 이 시를 풀이하며 1989년 41세의 젊은 시절 동학의 정신을 몸에 담아 마계를 따지 않고 몸으로 깨달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제지소가 있었던 기일리에서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를 살펴보았다. 한때 제지소가 자리했던 터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으나 태풍으로 유실되었고 현재 토지 소유주가 석축을 높이 쌓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학 조직인 적주제가 최초로 시행되었던 흥의 매살리를 방문한 도올 선생은 2022년 동학역사문화선양회와 동대의 문화연구소가 세운 기념 표지판을 둘러보았다. 이곳으로 장가를 든 해월 선생과 그의 처가애가인 손봉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포항 강연회를 앞두고 포항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지를 답사하고자 했던 도올 선생은 영일 냉수리 고분을 둘러보고 국보 제264호인 포항 냉수리 신라비와 문성리 고인돌도 함께 살펴보았다. 포항이 포스코로 대표되는 급조된 산업도시로만 알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적 흔적을 직접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평생 보아온 고인돌 중 문성리 고인돌이 가장 크고 장대한 것 중 하나라며 감탄을 표했다. 도올 선생은 포항의 오래된 역사책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동대의 문화연구소에서 포항시사와 영일군사를 비롯한 자료를 전달했다. 그 후 한 달 뒤 개최된 강연회 원고에 포항연표로 정리되어 전해왔다. 이는 도올 선생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 후 그에 맞는 강의록을 준비하여 보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오늘 강연회인 포항사람 해월을 말하다 강연을 해주신 도올 김용옥 선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많은 강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포항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시작된 강의에서 도올 선생은 지난 2024년 4월 30일 직접 답사한 포항의 역사문화유적인 기계면 문성리 고인돌, 칠포리 암각화, 냉수리 신라비, 냉수리 고분군 등을 둘러보며 포항이 경주와는 다른 독자적인 고대 문화를 간직한 도시였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동학이 태어나고 해월 선생이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흐름을 이루며 분출된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도올 선생은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 가장 큰 거목 세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다음 세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내가 80평생을 숙고하고 또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라고 말했다. 첫째, 대왕 세종.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연 한글, 즉 훈민정음의 창제였다. 둘째, 충무공 이순신.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한 전술지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기반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을 분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력을 갖추었다는 점에 있다. 셋째, 해월 최시형. 해월의 생애와 사상은 수훈 최재우의 사상과 정신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계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올 선생이 조선의 3대 성인으로 수훈 대신 해월을 꼽는 이유는 해월이 수훈의 사상을 역사화하고 민중화하며 현실 속에서 구현하면서도 그 본질을 온전히 보존했기 때문이다. 해월은 수훈이라는 이데아를 시공간 속에서 실현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데아를 실현한 그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포항이었다. 해월을 포항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 그는 경주 동촌 황오리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은 외가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포항시 북구 신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해월은 1861년 35세의 나이에 동학에 입도하였고 치열한 수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1863년에는 도통을 전수받아 동학의 2대 교조가 되었다. 수훈 대신사가 순도한 후 해월은 36년 동안 도망자로 숨어다니며 도를 펼쳤다. 해월은 왕조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으며 인간이 곧 하느님임을 선언했다. 도올 선생은 바로 이러한 해월의 사상이 21세기 한국인의 심성표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인들에게 마하트마 간디가 친숙하고도 심오한 이미지라면 한국인에게는 간디보다 더 성스럽고 신적인 존재로 해월이 있다. 간디가 물레를 돌리는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면 해월은 끊임없이 멍석을 자른 모습으로 하느님의 쉼없는 노동을 상징했다. 해월의 사상은 인간의 신성함과 불굴의 정신을 결합시켜 오늘날 한국인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포항시가 해월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기념 사업이 아니다. 포항 시민들이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휴머니즘의 핵심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포항의 해월기념관은 단순히 포항 지역의 해월 활동을 기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전국의 동학 활동을 아우르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포항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이 진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위대한 인물의 품격과 덕성과 모든 것, 이게 지식으로 달성할 수 없는 그 품격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남기자.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재배. 해월 최시영 선생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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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